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율리아 라투넨코입니다. 오늘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 주제는 누구에게도 무관심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 끊임없이 가르치려 드는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채널에 처음 오신 분이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어머니도 항상 여러분을 가르치려 하셨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나요? 제 채널의 영상 중 하나에서 저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가르치려 든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신호입니다. 저는 증오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은 노골적이어서 그 사람은 여러분을 싫어한다는 것을 숨기지도 않고 해를 끼치려 하며 자신의 감정을 부정적이고 증오의 형태로 드러내고 여러분에게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놓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오에는 숨겨진 형태도 있는데 이런 증오의 형태는 심지어 무의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은 자신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숨겨진 무의식적인 증오의 한 형태가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계속해서 훈계하며 원치 않는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여러분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잘못됐다고 말하며 오직 자신만이 올바른 방법을 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증오, 특히 그것이 엄마와 자녀의 관계에서 나타날 경우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신체적, 심리적 폭력과 폄하를 경험한 사람은 다르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미 증오의 그런 모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부모가 그녀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엄마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아이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받았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자신의 아이에게 반응으로 표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는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 하나이며 오랜 시간 동안 부모에게 의존해야 하고 종종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부모의 완전한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엄마, 자존감이 낮은 엄마는 자신의 아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이 미움을 자신의 아이에게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엄마는 자신의 자존감, 자아, 그리고 존재 가치를 아이를 통해 끊임없이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아이에게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행동을 고치려 들며 아이의 좋은 점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칭찬이나 아이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데 매우 인색할 것입니다. 이런 엄마는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아이의 욕구보다 우선시하며 자신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구로 아이의 필요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언급했듯이 제가 이런 형태의 증오에 관한 영상을 올렸을 때 전통적으로 우리가 증오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는 형태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증오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파괴적인 것이고 부정적인 태도이며 파멸적인 태도입니다. 특히 그 아이가 사실 어떤 사람들은 서로에게도 그런 식으로 증오에 가득 찬 방식으로 대화하고 가르치려 들고 요청하지 않은 조언을 하며 비판하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런 사람들에게는 종종 좋지 않은 진단이 내려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즘이나 그런 우월감, 나르시시즘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은 그 사람이 자신도 부모로부터 그리고 파괴적인 양육 방식으로부터 고통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파괴적인 양육 방식은 이후 세대에서 세대로 자신의 자녀나 손주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나르시시즘적이고 가부장적이며 지배적인 사회를 갖게 됩니다. 이 사회에서는 힘이 센 사람이 옳다는 법칙이 작동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끊임없이 비웃고 비난하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영상을 보고 서로에게 진단을 내리곤 합니다. 이것 또한 나르시즘의 한 형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꼬리표나 진단도 결국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에 대한 전문적인 자격이나 면허 그리고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진단을 내리거나 사람들에게 꼬리표를 붙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안의 나르시시즘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미 그 영상의 댓글에서 언급했듯이 그 영상에서 저는 숨겨진 증오의 징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한 여성분이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오! 세상에, 그럼 제가 제 딸들을 미워한다는 건가요? 저는 딸들에게 조언하고 가르치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실은 본인을 자신의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고 훈계와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중요성을 느끼며 그렇게 자녀를 통해 자신의 자아를 채우고 있는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엄마는 자녀들에게 매우 해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어. 왜냐하면 네 결정은 항상 틀릴 테니까. 항상 엄마에게 물어봐. 엄마가 더 잘 아니까. 너는 나 없이는 무력해. 이렇게 엄마는 자신의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런 엄마는 아이가 자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을 방해하고 끊고 파괴합니다. 이런 엄마 자신도 분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그녀는 아이가 자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너는 나 없이는 해낼 수 없어. 내 결정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너는 스스로 인생을 감당할 수 없어. 같은 엄마의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들은 아이를 미성숙하게 만들고 즉 어른이 되지 못하고 유아적인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심지어 청소년기에 성장의 경계조차 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분리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이후의 삶, 인간관계, 커리어에서의 성공,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돈을 벌고 스스로에게 의지하며 자신의 삶을 자립적으로 꾸려가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동 의존적인 성향으로 자라게 되는데 이는 엄마가 아이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공동 의존성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마의 행동은 아이에게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도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엄마는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이기적으로 아이를 이용합니다. 일종의 해커처럼 자신의 불안과 낮은 자존감이라는 상처를 교정하려는 방식이죠. 이게 증오의 한 형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런 엄마는 자신이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녀는 자신이 아이에게 그러니까 자신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나르시시즘적 상처를 아이에게도 주면서 아이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런 여성들, 이런 엄마들은 자신의 우월감, 자기 중심성, 그리고 나르시시즘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행동을 보이는 여성들은 자신이 엄마가 되는 것에서만 자기 실현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은 대체로 남편과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파트너와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자주 외로움을 느끼며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부모와 함께 살면서 독립하지 못하고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여성들은 자신을 어머니로서 실현하는 것에 자신의 자존감을 구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수할 수 없고 자신이 쌓아 올린 그 단상에서 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엄마는 이런 훈계, 비판, 지적을 통해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위대한 어머니, 영웅적인 어머니라고 느끼면서 스스로에게 그 단상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여성들은 종종 영웅적이고 희생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죄책감을 이용해 아이들을 조종하기도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인생 전부를 바쳤어. 봐,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의 의미는 오직 내가 네 엄마이고 네가 내 자식이라는 것에만 있어. 즉, 이런 여성들은 자녀를 통제합니다. 이들은 자주 매우 불안해하는데 자녀와의 이런 정서적 유대, 일종의 탯줄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들은 자신의 자녀에게서 자신의 부모를 봅니다. 이들은 자녀의 죄책감을 이용해 반드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매일 전화하도록 강요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삶에 몰두하거나 엄마에게서 잠시 멀어지면 이들은 서운해합니다. 이런 엄마는 나중에 자녀가 자신에게 부모, 즉 어머니나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것은 또 다른 아이를 낳은 어린아이가 자신의 자녀가 자신을 딸로 삼도록, 즉 자녀가 자신을 돌보도록 모든 것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녀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이이고 싶어 하고 자신의 자녀에게 달라붙어 기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아이가 원하지도 않는 이런 조언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아이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와서 엄마, 나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해줘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엄마는 물론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내 모든 선택은 잘못됐다며 아이에게 간섭하는 것은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일입니다. 이런 행동은 아이의 행복한 삶 자체를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너무 많은 원치 않는 조언을 하거나 훈계하거나 끊임없이 지적하고 비판하거나 불만을 표현하는데 조심하세요. 이 점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자녀의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성숙한 인생을 망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저는 자녀에게 독립성과 자신감을 키워주려고 노력하라고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록 자녀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자녀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라면 각 연령 단계마다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조금씩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법을 어떻게 배우는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즉,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녀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자녀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교육하세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부모님이 책임을 집니다.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자녀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분명한 규칙을 세우고 부모님의 모범을 통해 자녀가 이상적인 삶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즉, 자녀가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세요. 즉, 여러분이 자녀에게 제기하는 모든 불만들, 예를 들어 기기만 들여다본다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중 누가 자녀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나요? 우리가 하루 종일 기기만 들여다보다가 나중에 아이에게 왜 기기만 보고 있니? 라고 말하는 경우 많지 않나요?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아빠, 엄마가 기기만 보는 걸 보고 있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먼저 아이에게 그 마약을 주고 나중에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하는 셈이죠. 정작 우리 스스로는 정반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열, 이런 행동들이 아이에게 경계성 장애를 형성하게 되는데, 부모가 서로 상반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이중잣대를 적용할 때, 즉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을 정작 부모 자신은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 한 번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 아이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자신을 먼저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과 상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전혀 권장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제가 영상에서 설명한 그런 엄마가 여러분의 어머니인지 아니면 더 성숙하고 감정적으로 성장한 엄마이신지 알려주세요. 또한 여러분 스스로를 감정적으로 성숙한 엄마라고 생각하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행동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자녀가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런 상처를 겪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